기억하십니까? 재작년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물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물산업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물산업 육성 전략,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물산업 육성 전략 이거였던 거죠. 자, 이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자, 이 총체적 민영화의 회오리가 수도에도 미칠 조짐입니다. 물민영화, 수도민영화. 오늘은 그래서 이수현 공무원 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을 모시고 수도민영화, 과연 기후인지 실존하는 위협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수현 위원장님은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전에 근무지는 어디셨습니까? 네, 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울산 동구청. 지금 울산 동구하고 북구가 통합진보당이고, 예, 맞습니다. 남구하고 서구가? 서구군 아니고 남구, 중구. 남구, 중구. 울주군이 이제 새누리당.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해고자 신분이시라고요? 네. 왜 해고당하셨어요? 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로 봐야 되는데 노동자로 실제 정부 측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당시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다 좀 해고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프론티어의 숙명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특히 그 해고의 어떤 그런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좀 존경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수현 위원장님. 예. 자, 우리 이수현 위원장님은 지금 그 공무원 노조 안에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특별히 수도 민영화의 그 전문가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아니 수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노조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저간의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신 겁니까? 예. 저도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실제 우리도 공무원 업무가 너무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일을 계속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어찌 보면은 해고가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수현 위원장님에게는 또 삶의 어떤 새로운 또 이정표가 된 보다 넓은 사회공공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빨리 복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예, 자 위원장님 오늘 수도민영화, 물민영화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언컨대 지금 수도민영화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단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이런 거 안 한다. 왜 이렇게 못 믿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맞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미 2001년도에 정부가 그 수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다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업자까지 참여를 하도록 대폭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을 발표해서 그 전국의 160개 수도 사업자를 하천 유역권으로 2020년까지 이제 39개로 통폐합을 하고 그 나머지 2030년까지는 5개로 축소하여 거대 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60개 지자체 중 25개 지자체가 수자원 공사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예. 2001년 9월이면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미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뒀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 수도법 시행령을 이 개정 상수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대폭 허용한 것.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그런 시행을 해왔는데 지난 정부 시절 그 이명박 정권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정부,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이라고 불리는 이때부터 수도 민영화의 수순이 시작됐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 당시 정부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는 아마 그 IMF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다 보니까 공공 부분은 이제 개방을 해달라는 그 압력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수도부터 먼저 민간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KT 같은 그 KT가 아니라 그 한국전력, 전력통신 한전도 참 KT도 그랬죠. KT뿐만 아니라 한전마저도 지금은 공기업이 아니에요. 예, 사실상은 좀 그런 이 부분이죠. 지분이 지금 거의 외국 지분이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시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물 분야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 2010년 10월에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163개 수도 사업자를 하천 유역권으로 2020년까지 39개 수도 사업자로 통폐합한 다음 2030년까지 5개로 축소해서 거대 물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3개 수도 사업자. 지금 163개나 수도 사업자가 있었나. 수도는 그냥 공공에서 제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200여 개가 있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단체장이 하고, 나머지 지방소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개가 됩니다. 그럼 200여 개 되는데, 163개인 것은 이제 뭐 부산 안에도 기초단체들이 꽤 있으니까, 뭐 서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사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63개 지자체별로 한 수도 사업자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천 유역권,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같은 이른바 4대강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39개 정도로 이제 합치고 통폐합하고 1차로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2030년까지 5개로 축소를 해서 이 5개 사업체가 물기업을 형성한다. 예. 근데 지금 위탁을 한 곳을 보니까 말이죠. 그 수자원공사하고 또 환경공단에 이제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은 공기업도 공기관 아닙니까? 뭐 여기다 맡긴 거면은 뭐 민영화라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민간 위탁을 공사에 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그 운영되고 있는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 이윤을 추구한 목적으로 한 그런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디테일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수자원공사가 있고 163개 수도 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163개 수도 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이게 어떤 관계인지, 또 각자 어떤 기능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짚어주시죠. 그럼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댐에 있는 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광역상수도라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천이나 뭐 이런 강이나 이런 게 가까이 있으면 사실 거기서 물을 가져와서 치수를 해서 상수도 물을 생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실제 수자원공사에 다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강이 없는 지자체들이 꽤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상수 사업자 163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들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단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거고 환경공단에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민간 위탁이 수자원공사에 22개 지자체가 되어 있고 환경공단에 뭐 오늘까지 치면 5개가 되어 있지만 그 4개네요, 환경공단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업자로 보는 거죠. 그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소유권 하나, 각 단체마다 하나씩 하고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원수는 이제 수자원공사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정수도 실제 수자원공사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163개 수도 사업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분류로 소유권을 따져서 이제 160세개의 사업자들이 2개 더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수도세는 아니지만 수도 요거는 이제 163개 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예. 주민들이 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낸 돈을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제 수자원공사 이런 데다 떼주는 거군요.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앞으로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여기에만 위탁하겠다. 정부가 못을 박는다든지 선을 그으면은, 이걸 민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공공이 갖되, 그 업무를 민간이 대리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래도 민영화입니까? 민영화 맞습니다. 이거 실제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또 개정해서 네. 수자원공사든 환경공단이든 어느 민간 기업체든 네. 그 업체들이 위탁을 받으면 다시 또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네. 그걸 다른 공사에다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업체한테는 넘길 수도 있고 민간업체도 능력만 되면 2006년도에 수조법이 개정되면서 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체도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이제 예. 법상으로는 예. 예를 들어서 163개 수도사업자 그러니까 예. 지자체들이 삼성에다가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네. 현대에다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아직 삼성, 현대 같은 이런 대표적인 민간 기업이 수도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없죠.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없지만 네. 다른 하수도나 이런 거는 예. 민간업체가 이제 지자체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와서 들어와 있는 곳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산업공단 쪽이나 이런 쪽은 실제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송도 쪽이나 여수 이런 쪽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간업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민간업체들이 무슨 공공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이용자들에게서. 그렇군요. 민영화라는 표현, 이게 그러면 적절한 거네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이거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수도요금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이제 결정을 하고, 예.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2차로 이제 지방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요금 인상은 없지만, 예. 보통적으로는 의회만 거치면 물가 인상,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거의 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 수도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물가 인상률보다 오히려 더 적게 올리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민영화의 최대 폐해가 요금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도 같은 경우는 네. 물론 다른 전기나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보존해두든지 그게 있지만 수도도 사실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한 네. 79%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1톤 물을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790원은 네. 요금으로 받고 네. 나머지 이제 210원은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예. 요금 현실화율이 79%라는 거죠. 예. 그럼 그걸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네, 그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올리려고는 하지 않죠.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굉장히 외진 이런 지역에서는 예. 실제 지방에 계시는 주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수도요금이 지금 500원 하는데 네. 내년에 현실화를 시켜야 되니까 한 600원 정도 받겠다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도 꼭지를 잠궜으면 잠궜지 물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지하수 파가지고 이제. 지하수 파는 것도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몇 천만 원씩 드는데 그걸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예. 결국 이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이제, 얼마의 수도요금을 할지 논의를 하고 2차로 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수도요금 책정 과정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이 하나둘씩 참여를 하는 이런 지자체의 경우, 네. 이런 경우 여기 수도 요금은 달라졌나요? 실제 수도 요금은 지금 현 체제에서 인상되는 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인상이 되겠죠. 민간 이탁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민간 이탁을 하면 보통 20년에서 30년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년은 없어지고 2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고정 불변 가격이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예. 물가 단가표, 수도 요금 단가표가 있습니다. 예. 위탁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고정 불변 가격을 매년 지급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매년 물가 인상률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실제는 계약서상에는 물가 인상률이라는 게 예. 도표에는 없어요. 예. 없지만 사실적으로는 불변 가격에 매년 인상되는 요즘 평균 몇 년 동안 보면 3.2% 정도 물가가 인상됐거든요. 예. 그걸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 물가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네. 1,20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해서 문제가 생겨 있고 지금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2,180여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시나 사천시는 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내야죠. 어디서 이 돈을?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우리 경남 사천에 이 존경하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근데 보통 25개 민간 위탁된 이 지자체들이 다 이런 물가 인상률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수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물가 조정 심의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비를 더 주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방법 찾겠죠. 민간 위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죠. 지금은 민간 위탁을 한 부분이 있고 네.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인건비도 민간 위탁 민간 위탁한 비용을 또 들어가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수도를 관리하는 또 직원들이나 시설 관리 다 있어요. 예.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만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KTX 같은 경우도 수소발 KTX 자회사를 만들지 않으면은 별도의 본사 사옥이 필요 없고 별도의 또 무슨 여러 가지 관련해서 들어갈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괜히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용만 잔뜩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소비자들한테 결국 요금으로써 그 비용을 또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수도 민영화도 같은 원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간 위탁을 하지 않으면은 양주시 1,200억, 사천시 2,180억 이게 생길 여지가 많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조금씩 이제 좀 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치우지아님, 물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코차밤바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 민영화 후에 수도 물가값의 급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 그리고 물 사용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폭동이 야기됐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재국유화에다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손해배상 등 크나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들인 후에 원상 회복했지만은 그 상처를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물은 절대로 상업화돼서는 안 될 자원이고 보호하고 절약해야 할 자원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군요. 우리 백마고지님. 상하수도 사업은 자연적으로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BTL 사업이라는 구실로 시군 단위로 시행되는데 BTL이 뭡니까? 건물을 짓거나 예. 시설을 해서 이제 위탁하는 방식이죠. 민간 위탁. 관리를 하게끔 다 예. 주는 거죠. 예. BTL, 임대형 민자 사업. 예. 임대형 민자 사업. 이 BTL 사업이라는 구실로 시군 단위로 시행되는데 MB 때는 이것이 말로만 민자 사업일 뿐 환경공단이 발주,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사는 비용을 받는 구조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유지 및 관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민영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충남 홍성 하수 처리 사업 또 태백 상수도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또 예로 드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 차차님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분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재정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은 뭐 사정이 괜찮고요. 네. 특히 그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가난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 가난한 지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 민영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상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가난한 지자체를 시작으로 수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예.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예. 5개로 통폐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민간 혜택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 개선이나 관망시설 최적화 사업 등의 국고 보조금을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5개 사업체로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정부에. 유도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5개 사업체로 줄이는 그 계획을 세운 정권이 이명박 정권. 예.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한 그 지자체는 상수도 관망 사업이나 최적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혜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예. 정치인이다 보니까 예. 솔직히 뭐 상수도는 땅에 다 묻혀 있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밖에 눈에 보이는 이런 시설물들을 진다든가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오니까 뭐 물은 뭐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물만 나오면은 되게끔 물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설 관리, 특히 관이 노후되면은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노후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 한 푼도. 예. 야. 심지어는 이번에 그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예. 상수도 최적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상수도 민간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고 보조금 환수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아니 태백 같은 곳이 말이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 네. 아닙니까? 물도 굉장히 부족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예. 그 물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아마 그랬죠. 기억하실겠지만 생수 보내주기 이런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이 태백시는 그 상수도 투자를 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 민간 위탁을 같이 동시에 또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예. 민간 위탁 안 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위탁 안 하니까 도로 다 내놔.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다 어느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죠. 이어지는? 예. 이거 태백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되겠네. 아니, 물값을 안 올릴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정부가 유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지금 받아간 돈 다 토해내라. 지금 태백 씨한테 그러고 있다? 네네. 이거 정말 참.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시설 개선, 관망시설 최적화 사업, 여기에 이 국고 보조금 안 준다. 네.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렇군요. 태백 씨는 가난한 지자체잖아요. 가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가요? 조금 재정이 좀 열악한 지자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가요? 아니 사실 우리 태백 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전국의 지자체들 대부분이 예.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 인건 비수기도 힘든 데는 다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놓인 지자체가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 지금 수자원공사도 지금 완전히 만시창이 아닙니까? 네네. 그 만시창이가 무슨 어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그런 사태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안 해도 될 사업을 굳이 하는 바람에
수자원 공사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현재 상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자원 공사는 사실 4대강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이명박 정권에서 사실 뭐 반강제적으로 맡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게끔. 그렇죠. 그게 한 10조가 좀 못 되죠. 네네. 10조가 좀 못 되는 돈을 그 빚을 다. 이게 사실은 한 30조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이제 4대강 사업이었는데 그 중에 30조를 다 쓰면은 또 무슨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8조인가 그럴 겁니다. 7조 9천억인가. 예. 그거를 또 수자원 공사한테 니들이 또 안아라. 이때부터 수자원 공사가 완전히 그냥 흔들흔들 거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자원 공사는 지속적으로 물값 인상 이걸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네. 그 지난해 그 서송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당시에 기자회견들과 간담회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예.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뭐 단체나 네티즌들이 네. 뭐 분노에 휩싸여서 뭐 거의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딱 국토교통부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수도요금 올리겠다고 처음에 딱 대놓고 얘기를 하다가 예. 그러다가 요즘은 또 뭐 물이든 뭐 전기든 가스든 모든 게 요금 현실화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명절이나 예. 또는 뭐 연말이나 이런 때만 되면 요즘 최근에 좀 그런 언론에 보도하는 게 좀 수위가 좀 높아졌어요. 예. 그럼 이건 노골적으로 좀 밀어붙이겠다. 아니면 국민들을 의식을 그렇게 좀 만들어서 이 요금을 올리겠다는 그런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과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른바 친정부 신문들이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막 부채질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막 이런 언론의 어떤 그런 걱정을 막 수렴해주는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다 이렇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그 행태. 이거 뭐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느끼다가 네. 너무 그렇게 자주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뭐 착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국민들 좀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163개 지역 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들한테 이제 수도 요금을 낸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몇 %는 그 지자체가 갖고 나머지를 이제 수자원공사한테 또 환경공단한테 주는 거죠. 예, 상수도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시설 투자비나 유지 보수비, 네. 그다음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 예. 모든 걸 위탁된 부분에서 모든 걸 100% 다 지급을 합니다. 네.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은 본인들 돈을 10원도 안 쓰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투자를 자기들이 할 때 예. 먼저 본인들 돈을 쓰겠죠. 예. 그렇지만 위탁 대가로 예. 시설 대가로 모든 비용을 예.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이 먼저 상수도를 베푸는 것처럼 다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100% 다 보존해줍니다. 그건 얼마나 가져가요? 그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혹시 가장 많이 가져가는 데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니 내용들을 보면 네. 물가 인상률에 있는 걸 비교해서 이제 20년을 나눠놨기 때문에 1년에 예. 적게는 몇 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예. 매덕 되는 데도 있고 예. 그건 실제 물가 단가표하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단정해서 말씀하시긴 그렇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자원 공사의 빚이 지금 태산같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빚을 안 줄이면 그냥 정부에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것도 웃겨. 아니 이명박이가 떠넘긴 건 빚인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넘기는 뭐 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갖다 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댐 관리를 수자원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 민간 위탁을 상수도를 민간 위탁 안 했던 지역도 예. 댐에서 있는 물을 원수나 네. 정수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수비나 정수비를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똥물로 만들어 놓고 4대강을. 아니 가만히 네. 내버려 두면은 지들이 알아서 잘 흘러가는 물인데 그걸 가둬놓는 바람에 그 물들이 다 그냥 녹조라떼가 되고. 그래도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 물을 더럽혀가지고 네. 수도 요금을 올리려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렇게 추정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아니 상식 아니에요. 아니 흐르는 물을 가둬놓으면 그 썩지 그렇지 않아요? 그 둔탁하게 되고 말이죠. 아니 그걸 모르나? 그 무슨 생물 그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전공 안 해도 뻔히 아는 상식 아닙니까? 자연이 자정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 상실시켜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바보 짓을 해놓고 물이 더 깨끗해진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그 당시 언론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이게 뭐 물론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념적 잣대로 한 겁니까? 상식에 따라서 물을 가두면은 썩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물을 가둬놓고 무슨 유람선 프로펠러를 돌리면 물이 깨끗해진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기름값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펼칠 때 아니 언론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그런 신문 방송들이 도대체 뭐했냐 이겁니다. 하여간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아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수자원 공사가 떠안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빚까지 떠안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죠. 정말 잘못했죠. 아니 몰라서 잘못한 거냐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몰라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 물값을 올려받기 위해서 혹시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 개발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4대강 공사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토건 국가라고 했잖아요. 예. MB 정부는 토건 국가라는 돈 되는 게 이제 토건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미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강을 손대는 게 마지막이지 않나. 예. 그런 말을 또 돌리고 하니 사실 현대건설에 계셨던 그분께서 강을 파자 했겠죠. 무슨 물을 더럽혀가지고 또 물을 또 정화시키는데 비용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수도 비용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물 민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꼼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저는 좀 연관이 있다고 봐요. 물론 꼭 그게 4대강 사업을 해서 수도 요금 이런 게 올라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아니지만 어차피 빚이 그렇게 지다 보니 이 수상공사는 자기들 존립을 해야 되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물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정부에 그걸 계속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물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이 나라 언론들은 이명박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눈뜨고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했던 이 나라 언론들. 잘못된 거죠. 비판 안 했던 언론들. 이게 다 진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후세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후세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 자연을 총체적으로 파괴한 이 짓을 해놓고도 무슨 내가 언론인이요 이러고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관료요. 진짜 내가 정치인이요. 이 전부 다 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서 아주 준엄한 그런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수자원 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수자원 공사 지금 그야말로 수도 값을 올리는 길 말고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군요. 네, 제가 이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따로 사실 거기 토군 사업이나 다른 걸 또 할 수 있어요. 친수 공간이나 4대강 사업은. 근데 실제 이미 발표됐듯이 거기 거의 수익이 날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친수 공간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뭐냐면 이제 강변 주변에 네네. 뭐 자전거 도로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그런 건데 뭐 그거 해봐야 뭐 지금 완전히 잡초만들하고 이명박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닙니까 거기야. 이명박을 위한 그러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 물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또 민간 위탁을 더 많이 해가려고 하는 예. 그런 것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수도공사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답이 없는데요. 수도 민영화가 된 다른 나라의 한번 사례를 한번 짚어보죠. 앞서서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서 상수도를 민영화했던 외국 있죠? 네.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뭐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민간 위탁을 했던 영국, 프랑스, 그 지금 EU 국가들이 대부분 다 했었고요. 예. 남미 쪽, 예. 그 실제 제3세계 국가들도 민간 위탁을 많이 했었고, 그 네. 초국적 물기업들이 예. 제3세계나 동남아권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죠. 아, 초국적 물기업. 네. 우리가 초국적 국적이 없는 이윤을 위해서는 다국적이 아니라 초국적. 네. 그럼 그 물기업들 도대체 이름이나 좀 알아봅시다. 무슨 기업 이름이 뭡니까? 뭐 베올리아, 스웨즈. 스웨즈. 네. 이름이 스웨즈예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 외워둘 필요. 벡텔 그 벡텔사라고도 있고. 벡텔사.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상수도를 민영화했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영화, 수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가격이 오른다든지 물 공공성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그런 게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네티즌께서 의견을 올려놨었는데, 예. 그 코차밤바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일반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이제 사유화가 되고 난 뒤에 네. 일반 노동자의 월급의 4분의 1이 수도 요금으로 나갔어요. 아니, 노동자 월급의 4분의 1이 물값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폭동이 일어났죠. 근데 물전쟁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에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 코차밤바. 예, 코차밤바요. 코차밤바. 이게 뭐 기업 이름입니까? 이거? 아니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예. 볼리비아 코차밤바가 이제. 볼리비아의 예. 코차밤바. 예. 노동자 월급의 4분의 1이 물값이다. 아니, 볼리비아에 물이 없나요?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겠습니까? 있지만. 네. 거기 초국적 밀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부하고. 보통 이런 이제 그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가 그 국민을 위한 이런 예. 좀 그런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검은 거래나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노동자 월급의 4분의 1 정도다. 아, 이게 정말 저거 지옥인데요. 그 도리어 민영화했다가 다시 그 재공영화함으로써 그 좀 물의 공공성을 회복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사례도 있습니까? 네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40여 개 지자체에서 예. 이거 다시 재공영하자 법정 투쟁을 해서 이제 다시 재공영화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거죠. 가격은? 가격은 더 낮아지고 그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저희들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웨덴, 온두라스, 미국, 헝가리, 독일, 폴란드, 캐나다 등 많은 그 지역은 재공영화를 위한 주민 투표, 예. 지방 정부 또는 그 법원 결정으로 재공영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했던 나라들은 파나마, 브라질, 모리셔스, 파라과이, 태국 등은 이건 공공성 파괴가 너무 많이 되고 예. 우리 인간이 가질 권리도 다 그것조차도 파괴시키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절대 못하게끔 법으로 아예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 민간 위탁은 하지 않겠다고. 그 민영화를 안 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르지 않지는 않겠지만 오르지 않겠죠. 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폭등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요금이 있고,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더 이상 붙을 필요가 없는 운영 관리비, 시설 관리비가 더 추가가 됨으로써 그 비용은 또 늘어나게 되고, 이 운영 관리비나 시설 관리비도 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변이 아니고. 네, 지금
지금 민간이타 계약 당시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지요. 예. 추정을 하지만 실제 물가가 우리가 추정 안 하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추가로 지금 올해는 뭐 3%가 오를지 예. 5%가 오를지. 예. 그 현실적으로 1년 지나고 나는데 물가 인상률 얼마큼 됐다 하면 정산을 하는 거죠. 1년 정산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영화가 되면은 당연히 수도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줄어들 여지는 없죠. 전혀. 물가가 인하되면 모르겠지만 인하될 확률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물가가 인하된다면 모르겠지만 물가가 인하되면 뭐 수도 물값만 내려갑니까? 다 내려가겠죠. 다 내려가죠. 네.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체계 아래에서는 이거 수도 민영화하면 반드시 수도 요금이 오른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쯤 되니까 막 그냥 뭐 물을 너무 많이 쓴다, 흥청망청 쓴다, 그러면서 이거 세계 물 부족 국가인데 이래도 되는가? 뭐 그러면서 물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막 주변에서 분위기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까?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유엔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유엔에서 발표를 했다 또 예. 그런 발표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예.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은 좀 찾아보기 좀 힘든.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건 뭐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다. 현재 찾기로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뭐 기본적으로 물은 그 무한 자원이 아니고 유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의 권한이 물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신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물 부족 국가로 지칭을 해놓은 것은 네. 자본과 개발의 논리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을 가소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사실 저도 이게 실제 내가 물을 가소비하고 있나 평균적으로 볼 때 예.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이 하루 물 소비량이라는 이게 예. 모두 뭐 공업용이나 농업용이나 음. 뭐 가정용이나 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사용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하루 물 소비량이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278리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덴마크,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는 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이런 자료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모르잖아요. 공개한데 1인당 얼마 쓰는지. 예. 그냥 이 조그만 자료들만 보고 예.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쓰는지. 이건 사실 근거 자료는 저는 찾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뭐 물 부족 국가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뭐 사실 근거가 좀 약한 거군요. 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떠나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상식적으로 보면 예. 내 집에 단수가 된 적이 예. 뭐 몇 년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가뭄이 들어서 뭐 농업용수가 없다든지 사실 이런 일은 있지만 예. 뭐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건 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름 되면 예. 또 겨울 되면 예. 뭐 갈수기가 와서 물이 좀 부족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린다든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뻔히 지금 민영화로 가는 길이 맞는데 네. 지금 현 정부는 수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을 했죠. 네네. 네. 근데 뭘 근거로 수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법에도 민간 입당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예. 수도법 시행령 다 개정을 해놓고 예. 아니라고 하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하수도 같은 거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실제 그 일반 수도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뭐 물의 날이라든지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보면 거의 다 와요. 코오롱 뭐 이런 대기업들이 네. 와서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 물 상수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안 들어오지만 지금 체제에서는 안 들어있지만 이 업체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다 있어요. 그럼 수도 민영화가 아니라 그 상수도 민영화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법이 이미 또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민영화가 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한미 FTA를 보면은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놨다. 근데 외국계 이런 특히 미국계의 물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한국의 상수도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진출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민영화 안 하겠다는 이 박근혜 정부가 당신들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제소를 받을 수도 있죠. 최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막아놔야 뭐 아니다라고 할 명분이 있는데 문은 다 열어놓고 우리 민영화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왜 이런 물 자본가들은 한국 시장을 관심 없어 할까요? 아니요. 실제 2006년도 7년도에 인천광역시 상수도를 베올리아라는 베올리아 아까 얘기하셨던 거기 와서 MOU까지 체결을 했었어요. MOU까지 2006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해. 2006년 7년 그 안상수 때지 안상수. 했다가 자기들도 수익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겠다 판단했겠죠. 최종적으로는 물론 그게 시민사회단체나 전국 공무원 노동자에서 반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철수를 해버린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상수도 민영화도 얼마든지 들어올 여지가 있고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왜 그 사람들 안 해요? 아마 다른 뭐 전략적인 이 사업 목표가 물보다는 다른 곳에 있겠죠. 삼성 같은 반도체고 뭐 현대는 또 다른 분야고. 신수종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들어올 수 있겠다. 네. 언제든지 뭐 자기들 능력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의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 절대 안 하겠다. 물 민영화 안 하겠다 한다면은 정부가 최소한 2조치는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뭘 하라고 지침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을 당장 처리를 해야죠. 지방상수도 통합계획, 이제 163개를 5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중단을 해야 되고 민간 위탁된 지역은 다시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이야 사실 요금 인상이 두드러지지 않아가지고 이 민영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확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계약서를 보면 지금 2004년도부터 충남 논산이 최초로 민간 위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5년, 10년 차이는 요금이 든 위탁 단가든 좀 오름폭을 좀 적게 해놨어요.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폭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점점 이제 10년 차부터는 폭이 좀 올라가는 폭이 좀 더 넓어지죠. 그런 게 좀 숨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그래도 뭐 사실 뭐 민간 위탁된 지역 가보면 물값이 예년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보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이런 베올리아, 수에즈, 뭐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면은 가공할 만큼의 또 가격 인상을 또, 염려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도는 거의 관망이 거의 다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시설이 돼 있는 이쪽에 들어와 봐야 돈 벌어갈 게 별로 없죠. 상수도는 들어와 봐야 별로 사업.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지난 10여 년간 초국적 물기업들이 제3세계 이제 민중들의 투쟁들이나 워낙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철수를 하고 몇 개 지역만 딱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같은 사람 많이 모여 사는데. 네, 중국이라든지 아직 상수도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지역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9%, 98% 정도 이 정도 돼 있는 데는 자기들 들어와 봐야 물 생산하고 파는 것밖에 돼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상수도 사업에게 별 관심들이 없는 거구나. 하수도 사업은 좀 돈이 됩니까 지금?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다 뭐 BTL 방식이라는 따로 들어오고 뭐 책임 관리자 이런 걸 또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요금도 나중에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은 돈이 되죠. 지금은 여기 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금 결정권이 있지만 나머지가 하수도 같은 건 책임 관리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운영 관리 같은 건 민간 업체들이 와서 위탁 받은 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63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모르지만 한 5군데로 통합이 돼버리면은 이 5군데가 예를 들어서 담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워낙 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하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려할 만한 여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민들은 이런 공공성이 훼손되는 물민영화 이걸 어떻게 감시할 수 있나요?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상수도가 네. 자본의 논리나 그 이윤 추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도 못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지금 이 상수도가 이 자본의 논리 이윤 추구 아니 뭐 요금 고지서를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뭐 또 관공서에서 날라오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믿고 잘. 그냥.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특광역시 쪽 상수도 민간 위탁은 아마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계획상을 보면 일반 지자체 지방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이 계약 단계나 이런 걸 보면 거의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공개적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공개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시민사회 단체나 뭐 지방의회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이건 잘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시민운동이 좀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도를 어떤 수도물을 받는 게 혜택이다. 혹은 수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냥 내가 이거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좀 편리하게 써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지. 이걸 비싸게 사고 뭐 품질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저는 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좋은 물을 쓸 권리는 우리에게 있죠. 분명히 있다. 그거는 이런 인식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부가 당연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권리라는 거 이거를 아시고 따라서 우리가 그 합리적인 가격에 또 합리적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있죠. 내가 민영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속고만 사셨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오늘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치우지아님 민영화의 그늘 미치는 사유화를 멈춰라. 이 책을 보시면은 최악의 민영화 사례와 그 대책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가족과 연관돼서 수도 민영화와 연관된 인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소문처럼 나돌고 있는데 뭐 그 좀 근거 있는 얘기예요? 전 잘 몰라서요. 저도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가족들 중에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저도 확인을 못 하셨군요. 뭐 누가 게시판에 올려주셔가지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 거기 그 기업하고 연계돼서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하고 연계돼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또 검색을 해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우리 신뢰로 그동안 정치를 해오신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하니 이 가족이 이 건과 연관돼 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시겠나. 자,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지난 정권 때에 있었던 이런 터무니없는 4대 강사업 어떠셨어요? 그때 4대 강사업 하는 거 보시고. 실제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집이 영남권이니까 지역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지인들하고도 싸우고 친척들하고도 싸우고. 왜 그분들은 지금 물이 더러워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왜 싸워요? 물이 더러울 것이라는 걸 상상을 안 하는 거죠. 상상을 못 하세요? 실제 시골 지역 같으면 사실 뭐 그런 걸 이제 언론이나 뭐 방송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정부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막연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라고 그러세요? 요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서로 이미 뭐 언급을 회피하는 이미 뭐 잘못됐다는 걸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확인해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꺼냅니다. 제가 집에 내려가도. 지방선거 때 좀 어느 당에게 표를 주실까 참 궁금해집니다.
정신 차리셔야겠죠. 당해봐야 아는 것만큼 참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게 없거든요. 되돌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가도록 해야죠. 글쎄 말입니다. 이 사실은 전에 그랬잖아요. 가장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그 낙동강물을 그동안 그 상수원으로 썼었잖아요. 네, 영남 지역의 많은 부산 주민들이. 그쪽, 네. 근데 4대강 사업하면서 찬성을 하죠. 그 낙동강물 못 쓰고 진주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려다가 진주에 그 반발을 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못 하고. 아니 물 깨끗해진다며 수질 좋아진다며 네. 그러면 낙동강물 갖다 써야지 왜 남강댐 물을 갖다 쓰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더 좋아진 물을 써야지. 더 좋아진 물 갖다 써야지. 그 MB 물 좋아진다며 그 낙동강 가가지고 하구에 가가지고 컵으로 떠서 한 잔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이번 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좋은 수도물을 받을 것도 일종의 시민적 권리이고 이 물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 이건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자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예, 물은 인권이고 생명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저희들 전국 공무노동조합에서는 정부가 상하수도청 같은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예. 초기 투자는 모든 그 국가 책임제로 만들어내야 된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이신 이수현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